가족이 크리스마스에 오지 마. 부모만 위한 날이다라 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차갑게 도착했지만 내 입가에는 이미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밤 그 완벽한 가정의 불꽃이 내 손으로 꺼질 것이다. 그날 눈이 서울의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들 사이로 나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이제 없었다. 5년 전 그 사고 이후로 나는 가족의 일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주머니 속 USB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동생의 야망.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이제 내 차례였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한 아들이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아버지는 재벌 그룹의 임원, 어머니는 사회 명사, 그리고 동생 민준은? 민준.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나를 동경하듯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독이 스며들어 있었다. 10년 전 민준은 대학 시절 불법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다.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갚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준호야, 내가 대신 책임져라. 민준이는 미래가 밝아. 너는 이미 안정된 삶이 있으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 망설일 수 없었다. 가족이란 그런 것이었다. 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지옥이었다. 동결된 겨울처럼 차갑고 끝없는 고독. 출소 후 나는 로펌에서 쫓겨났고 가족은 나를 외면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감옥에서 알게 된 진실을. 아버지가 민준의 빚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부패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그리고 민준이, 그 야심찬 동생이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미소 지었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지 5년 만에 나는 그들의 아파트 앞에 섰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크리스마스 트리가 창밖으로 보일 만큼 화려했다. 인터폰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왜 왔어? 우리는 바빠. 엄마, 크리스마스잖아. 가족 모임 아니야.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문이 열리자 리비은 화냈다. 테이블 위에 타르트와 와인,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민주는 여자친구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 여자친구, 지은. 그녀는 민준의 비서이자 아버지의 회사에서 올라온 스타였다. 하지만 그녀도 모를 터였다. 민준이 그녀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빠. 갑자기 왜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이 제30대 중반, 아버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남자였다. 나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그냥 축하하러 왔어. 그리고 진실을 가져왔지?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야, 준호. 이제 그만해. 내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아빠,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민준이가 2년 전 회사 자금을 또 빼돌린 증거. 그리고 아빠가 그걸 덮어준 이메일들. 게다가 지은 씨, 당신 남편이 될 민준이가 당신을 이용해 아빠의 비밀을 캐내려 한 거 알고 계신가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오빠, 그딴 거 없어. 내가 미쳤어? 감옥에서 나와서 아직도 원한 품고 있어? 나는 웃었다. 원한. 아니, 정의야. 내가 감옥에서 썩을 때
너희는 이 화려한 삶을 즐겼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걸 경찰에 넘기면 민준아, 너는 나처럼 3년이 아니라 10년은 걸릴 거야.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야, 제발. 가족이잖아. 용서해. 가족.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화면에 이메일과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오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내 자리를 뺏은 게 그렇게 싫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준의 눈에 스치는 공포가 나와 똑같은 공포였다. 그는 나처럼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린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버튼을 누르려 손을 멈췄다. 민준아, 너도 알잖아. 우리 둘 다 아빠의 꼭두각시였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이거야?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오빠, 들어봐. 그건 아빠가 시킨 거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동생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시킨 거. 아빠가 내 야망을 막았으니까 내가 아빠를 배신한 거잖아. 나처럼. 리비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일어나 말했다. 준호, 그만. 이건 가족 문제야. 경찰에 넘기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그룹의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권력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어머니의 불륜. 아니, 더 깊숙이.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민준을 낳았고 아버지는 그것을 덮기 위해 나를 집양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아들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USB에 있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왜 그 뇌물을 대신 받은 거지? 민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이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다. 민준 오빠, 이게 사실이야?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그건 오빠가 왜곡한 거야? 오빠는 감옥에서 미쳐버렸어. 그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우리는 소파 위로 넘어졌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의 비명이 울렸다. 그만. 제발 그만해. 아버지가 우리를 떼어놓았다. 준호,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직장. 말해. 다 줄게. 그의 제안은 익숙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몰래 돈을 보냈지만 나는 거부했다. 돈이 아니야, 아빠. 진실이야. 그리고 복수. 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일기 스캔본. 민준이는 내 진짜 아들이야. 준호는 실수. 그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준호야, 미안해. 그때 나는 젊었어. 아버지와의 결혼이 정치적이었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젊었다. 그 실수가 나를 파괴했어. 내 인생을. 이제 너희도 느껴봐. 나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소리쳤다.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감옥 갈게. 너처럼.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너처럼. 그는 나를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어쩌면 그는 나만큼 고통받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압박,
어머니의 비밀. 하지만 선택은 그 자신이었다. 늦었어, 민준아.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인생을 돌려줄게. 업로드가 완료되었다. 곧 언론과 경찰의 알림이 갈 터였다.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 문을 향해 달려갔다. 이 미친 가족. 나갈게요. 하지만 민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은아, 기다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상상일까?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일어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들. 이게 내 선물이야. 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아니,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니었다. 내 업로드가 아직 서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절망이 스며들었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다. 준호, 이걸 멈춰. 내가 회사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줄게. 최고의 변호사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 그 직업이 나를 배신했어? 너희처럼 회상 속으로 돌아갔다. 출소 후 나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다. 클라이언트는 없었고 친구들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도박 친구들, 회사 내부자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며 진실을 파헤쳤다. 민준은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릴 야심가였다. 2년 전 그는 지은을 통해 아버지의 해외 계좌를 해킹하려 했고 실패하자 나를 희생양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감옥에서 나온 나를 다시 범죄자로 몰아넣는 계획. 민준아, 내가 나한테 보낸 그 익명 편지 기억나? 형, 다시 감옥으로 가라. 그게 내 자리야. 그게 내 필체였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가 아니야? 누군가 장난친 거지? 장난. 내 지문이 나왔어. 내가 감옥에서 배운 기술이야? 디지털 포렌식. 나는 추가 파일을 열었다. 편지의 스캔본과 지문 분석. 지은이 헛구역질을 했다. 민준 오빠, 당신. 정말로. 민준이 무너지듯 앉았다. 오빠, 미안해. 내가 두려웠어. 아빠가 나를 버릴까봐. 너처럼 강한 형이 있어서 나는 항상 비교당했어.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동생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그 약함이 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준호야, 너는 우리 진짜 아들이야. DNA 결과는 거짓이 아니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그녀의 눈물이 내 손을 적셨다. 사랑. 그 단어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 감옥에서 나는 가족의 사진을 보며 버텼다. 그들의 미소가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독이었다. 사랑. 그럼 왜 나를 버렸어? 왜 크리스마스에 초대하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준호, 내가 범죄자였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봤어. 우리도. 부끄러웠어. 부끄러움. 그 단어가 내 분노를 불태웠다. 부끄러움. 내가 대신 짊어진 게 그 부끄러움이야. 이제 너희 차례야. 나는 업로드를 재개했다. 화면에 전송 완료가 떴다. 민준이 울부짖었다. 오빠,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죽음.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했다. 어쩌면 이 복수가 너무 멀리 갔을까? 하지만 후퇴는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경찰이었다. 누군가 아마 아버지의 비서 익명 신고를 했을 터였다. 서울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리비을 울렸다. 가족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봤지? 이제 시작이야. 경찰이 들어오자 리비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2명의 경관이 USB와 노트북을 압수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한 권위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경관의 눈은 냉정했다.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부패 혐의가 있습니다.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민준이 나를 노려보았다. 오빠, 내가 이걸 계획한 거지?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의 분노는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감옥에서 나는 매일 왜 나인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될 터였다. 배신의 맛을. 지은이 경찰에게 매달렸다. 저는 모릅니다. 민준 오빠가 저한테 아무 말도.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어쩌면 그녀는 유일한 피해자일지도. 민준이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지은아.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어머니가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다. 준호야, 왜? 우리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녀의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왜? 복수 때문인가, 정애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사랑의 반대편인가? 연행되는 길, 차 안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준호,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 승리는 우리 모두를 파괴할 거야.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의 진실, 비밀의 DNA, 민준의 배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다음 날 헤드라인은 재벌가 크리스마스 스캔들, 형제의 배신과 복수였다. 감옥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가해자였다. 밤에 민준이 이웃방에서 울음소리를 냈다. 형뢰, 그의 목소리가 벽을 뚫고 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집행유예, 민준은 7년 실형. 어머니는 정신과 입원. 지은은 증인으로 나서며 민준을 비난했다. 그는 저를 속였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녀의 증언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재판 중 트위스트가 터졌다. 변호사가 내 DNA 결과를 제시했다. 피고인 준호 씨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어머니의 불륜이 아니라 아버지의 불륜이었다. 민준이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민준을 데려온 거였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진짜 아들이야. 그의 절규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어쩌면 그는 나만큼 속았을지도. 재판 후 나는 풀려났다. 혐의는 무죄. 하지만 자유는 텅 비어 있었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어머니는 자살 시도. 민준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형, 미안해. 나도 속았어. 아빠가 나를 이용한 거였어? 너처럼. 그 편지가 내 복수를 후회하게 만들었다.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전히 빛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지은을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말했다. 준호 씨, 당신 덕분에 알았어요. 민준 오빠는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도요. 복수가 당신을 삼켰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가족을 파괴한 대가로 나 자신도 잃었다. 나는 민준을 감방에 찾아갔다.
철창 너머 그는 야위었다. 형, 용서할 수 있어? 나의 형처럼 되고 싶었어. 강해지고 싶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 그건 쉽지 않아. 하지만 이해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형제의 유대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늦었다. 어머니는 회복되었지만 아버지는 암으로 쓰러졌다. 병상에서 그는 말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너는 진짜 후계자였어. 아버지의 죽음은 크리스마스 다음 해에 왔다. 장례식에서 나는 민준을 대신해 상주를 섰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언론은 우리를 비극의 형제라 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가 옳았을까? 내 복수는 정의였나, 파괴였나?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로펌을 열고 부패 피해자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미소가 떠올랐다. 가족의 메시지, 오지마. 이제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민준이 출소했다. 우리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이제 텅 빈 집 트리는 없었다. 민준이 말했다. 형, 다시 시작할까? 우리 둘만으로. 그의 눈은 순수했다. 나는 망설였다. 시작.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찼다. 준호야,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하지만 트위스트는 다시 왔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모든 재산은 나에게,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준호만이 진짜 아들이니까?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배신이야. 그는 사라졌다. 도박으로 돌아간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는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너처럼 강해지지 못했어. 나는 홀로 남았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다시 내렸다. 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그것은 영원한 상처였다. 사람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준호가 영웅인가, 악당인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번 미소는 슬펐다. 결말은 비극이었다. 민준은 자살했다. 편지에 형, 미안. 나도 복수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나는 무너졌다. 가족은 다시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배웠다. 배신은 순환한다. 그리고 용서는 가장 어려운 복수다. 이제 나는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불꽃은 꺼졌지만 추억은 타오른다. 메리 크리스마스, 내 잃어버린 가족에게.